10월 5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막판 반등 시도에 힘입어 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플러스 전환에 실패해 4거래일째 하락세를 이어갔지만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플러스권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유럽 증시는 글로벌 경제 둔화 우려에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독일 증시는 1% 이상 하락세를 보였지만 프랑스와 스페인 증시는 은행주 강세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CJ제일제당은 콩나물 국수, 칼국수, 당면, 단무지 등 5개 서민용 분모 30개 제품의 권장 소비자 가격을 9일부터 평균 10%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 대형 건설사들이 잇따라 호텔 사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단순 시공에 그치지 않고 운영까지 맡으면서 사업 다각화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입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특별한 움직임이 없이 하루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보합권 내에서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오히려 유럽 쪽에서는 은행주 중심으로 반등이 나오면서 스페인과 이탈리아 증시가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증시가 이렇게 오르자 스페인과 이탈리아 국채 금리가 다소 하락한 것은 특징적인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는 어떤 흐름을 이어갈까요? 어제 블랙 먼데이로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위축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과연 저점 지지 형성이 가능할 것인지 오늘 전문가와 함께 오늘장 대응 전략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순서 지금 바로 시작하죠. 네, 2부의 첫 순서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와 함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전화 연결돼 있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미라 앵커님, 안녕하십니까 스태프님들, 청송촌놈 신창환입니다. 네, 어제 이 외국인이 8,000개 이상 선물 순매수가 나왔습니다. 어제 외국인의 선물 동향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 이 수급 내용과 함께 지수 흐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예, 어제 일단 제가 이제 1800 언저리에서 어떤 모멘텀이 있을 것이다. 이제 1900, 1794P까지 움직이는 그런 모양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장자체가 이제 1800 하방 이탈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전저점을 하방 이탈하는 몸통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근데 거의 뭐 비슷하게 됐는 것 같고요. 일단은 어제 양운 났는데 의미를 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갭 하락은 갭을 메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일단 어제 장자체가 1800을 제가 한번 건들 것이다. 근데 1800 못 건든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장자체가 참 쉽지 않는 것 같아요. 일단 장자체는 이평 자체가 다시 15일 테드크로스를 하루 만에 내는 그런 모양을 보였는데 이거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악재로 인한 급락은 주가는 제가 볼 때 조금 반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어제 제가 이제 많은 텔레비를 리바이벌해가 봤는데 이제 매수하라는 사람은 저밖에 없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될까 이렇게 제가 볼 때 오늘 조금 뜨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오늘 어제 저점에 사는 종목들은 오늘은 수익이 조금 날 거다. 2, 3%는 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현금화를 해도 되고 제가 볼 때는 하루 이틀 더 상승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 자체가 이제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참 어려워요. 쉽지 않는 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여러분 보다시피 저희 지금 현재 60일, 120일 테드 크로스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20일 이평이 오늘은 1850 이하를 가거든요. 1850 이하 가면 5일 이평과 10일 이평이 이평 자체가 한 20일 이평, 20P밖에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가 자체가 반등하면은 금상첨화인데 반등하지 못하더라도 주식이 물론 뭐 신저가 나면 어쩔 수 없습니다만 이미 주가가 신저가 난다 해도 큰 의미는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미 물려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장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어제 그 저점 매수는 오늘 충분히 제가 볼 때는 한 8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8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지수가 물론 악재가 많이 보입니다만은 참 두렵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 지금 지수에서 물려 들어가는 것은 충분한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십자형 도치거든요. 십자형 도치의 이제 장자체의 기준인데 십자형 도치의 그 모양이 크게 뭐 나쁜 모양은 절대 아닙니다. 주가가 우리 항시
주가가 바닥에서 십자형이 나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장자 제가 이번에 악재가 없었다면 좋은 모양이었습니다만 이번에도 스넥스팬 1에 대한 저항에서 주가가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건 N자를 봤는데 N자 상승으로 봤는데 W자로 상승을 남으로써 저도 조금 당황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은 장자처럼 저는 W에서 주가가 어느 정도는 조금 반등하지 않을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일목균형의 구름이 너무 두껍기 때문에 지지는 조금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렸죠. 외국인의 선물 매수 부분을 한번 보라고 했는데요. 외국인 매수가 매도가 이제 1조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조 정도는 풋 옵션에서 1275억을 팔아놨기 때문에 상기하면 충분히 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간접 투자 선물이나 옵션은 이미 해지가 다 됐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외국인의 공세는 오늘부터는 거의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한 7일 정도의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가 있는데 제가 볼 때 해지가 어느 정도 됐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물 차트를 한번 볼 것 같으면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매물이 중심대까지 올 것이다. 근데 매물이 거의 중심대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지금부터는 외국인의 매도 공세는 클 수 없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특히 선물 같은 경우에는 주식보다 더 빨리 양봉을 내면서 반등하는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장 자체는 조금 안정을 취하지 않을까. 특히 유럽의 악재가 크지 없다면은 제가 볼 때는 뭐 좀 안정을 취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물론 뭐 장 자체가 지금 780 지금 뭐 어제 여러분 보다시피 1780포인트 1780이나 1750 간다. 뭐 30도 포인트 빠진다고 의미가 있느냐? 제가 볼 때는 의미가 없다. 이미 1780이나 1750이나 주가 기다림은 똑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넉넉한 마음으로 기다리시더라도 주가 반등 대비해서 대형주를 사야 된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주식 증권시장 직원들 중에 제가 농담입니다만은 농담 비슷한 진담이나 증권회사 직원 중에 제가 집 사고 잘 사는 사람을 딱 3명 봤습니다. 3명 봤는데 그 중에 저는 한 명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쓸데없는 짓거리 하는 것들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저점 매수를 분명히 하는 타임이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볼륨저 밴드를 보더라도 주식이 크게 빠지지는 않을 자리입니다. 볼륨저 밴드를 봐도 주가는 분명히 크게 빠질 자리는 아니다 이렇게 저는 보이고 있고요. 빠져봤자 볼륨저 밴드 보고 지금 1750 뭐 하방 이탈하는 이런 모양을 보일 것 같은데 저는 그렇지 않다. 1750 가려면 볼륨저 밴드 하단을 따라서 가야지 하단 침체 극복 후에는 제가 볼 때는 주가는 따라가지 않는다 이렇게. 뭐 지금 뭐 1750 그런 논하는 사람들이 볼륨저 밴드 보고 그 볼륨저 밴드 이야기를 안 하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저는 볼 때는 절대 그런 자리는 아니다.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스토캐스틱 슬로우 보시면은 제가 볼 때는 침체를 분명히 극복했거든요. 침체 극복인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주가가 전저점이 있더라도 침체 극복보다는 주가가 굉장히 스토캐스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주식을 저는 스토캐스틱이 다시 돌아온다면 강력하게 매수해야 된다. 저는 지금 자리에서 지금 가격대 저 괜찮은 메리트다. 저는 가격 메리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저점 분할 매수 물론 현금이 없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뭐 제가 돈 빌려 가지고 매수하는 그런 강력한 건 아닙니다만은 현금이 있다면 적극적인 매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점 매수는 유효한 자리다. 1800 이하는 저점 매수 자리는 유효하다 이렇게 보시고요. 지금 물론 여름장이 안 좋습니다. 안 좋지만 유럽이 제가 볼 때는 미국이 분명히 미국도 처음에 유럽을 꺾으려고 하지만 지금은 유럽이 미국에 손해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미국도 개입할 걸로 보고 있고 중국도 개입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을 취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1800 이하의 저점 매수는 유용하다. 저는 강력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 그럼 오늘 지수가 조금 떠서 출발하더라도 여전히 저가 매수 가능하다라고 보시는 거죠? 예, 저는 1800 이하에는 저점 네. 매수 유용하다. 제가 확실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별로 한번 흐름도 짚어봐 주시죠. 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뭐 저는 그래요. 삼성전자가 이제 글로벌 그 기업들을 다 봐서 삼성전자만한 기업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솔직히 여러분 아다시피 이제 삼성이 이제 해외 가면 삼성이 삼성인데요. 삼성만한 기업이 없다고 보거든요. 물론 애플 자체가 이제 미국을 등이었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해외에서는 아직까지 삼성보다는 애플을 더 알아주지만 제가 볼 때는 애플의 그 수직 계열화 부분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삼성전태 진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노키아가 이제 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가 이번에 조정 받습니다. 조정이 삼성 조정이 겁나는 게 아닙니다. 삼성 조정은 이미 예견된 조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상승폭이 38% 조정 전후 받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제 가장 메리트 되는 부분이 삼성전자가 그 과연 이번엔 과연 이 가격이 비쌌냐?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 쌉니다. 삼성전자 119만 원이 120만 원대 싸다고 보거든요. 삼성전자가 비싸면요. 액면 분할해 보면 삼성전자가 12만 원인데 코스닥 갖다 놔보이소. 삼성전자 비싸다 하면 코스닥 주식 살 한 개도 없습니다. 예? 잡놈이 주식 그 코스닥 주식 한 개 살 것 없거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는 저는 살아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삼성전자에 따라서 실제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 전기전자는 삼성전자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력 주식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한 전력 주식은 전 세계 글로벌이 이제 그 전력 때문에 굉장히 전력이 이제 그 공해 산업이죠. 근데 그 전력 그 수급보다는 운용에 대해서 문제인데 전 세계 그 전력 운용이 우리나라가 최고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 기술 같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전력을 전력 4인방을 계속 여러분들한테 다시 제가 이야기를 분명히 합니다. 한전기술 7만 원, 제가 그리고 한국전력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2만 2천 원대, 그리고 두산중공업 한국가스공사는 이미 수익을 많이 내버렸어요. 냈는데 일단 제가 볼 때는 4만 원대 전에 이하에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전력 4인방을 한 번 더 관심을 두셔야 된다 이렇게 저는 분명히 봅니다. 전력 산업은 최고의 제가 볼 때는 공해 산업이 하이테크 산업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부분인데 자동차는 제가 누차 이야기했습니다. 시장 평균 수익이 날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자동차 주식은 글로벌에서 우리나라가 자동차와 조선은 세계와 더불어 반성할 수 있는 진출할 수 있는 기업이 되는데 자동차 주식은 저는 기본적인 편입은 꼭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동차가 기본 수익이 나거든요. 현대모험 시스템입니다. 그 대신 그래서 저는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SK 하이닉스는 저는 조금 반대합니다. D램 반도체가 요즘 그 메모리 2기가가 용산 전자상가 여러분 가보시면 알지만 만원 이하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D램 SK 하이닉스는 저는 2만 원대 저는 누차저가 2만 5천 원, 3만 원대 비싸다고 했어요. 비싸다고 했는데 그때 뻐꾸기들이 온놈에 싸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저는 비싸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쇠하고 지금 그 화학 관련 주식들이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제가 중국도 지금 특히 포스코 같은 게 중국 이제 철강 문제들 하고 그다음에 미스트랄 철강 때문에 그런데 이런 철강 업체들 자체가 지금 그 포스코보다 경쟁력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포스코 여러분 35만 원 이하는 좋은 가격대다 이렇게 보고요. 화학주도 화학 그 주들이 실제로 저평가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물론 뭐 PP라든지 납타 이런 게 국제 가격이 떨어졌지만 떨어져도 화학은 그 석유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맥만 남는 장사거든요. 그래서 너무 좀 낙폭이 좀 과다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 가격 메리트가 있습니다. 가격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저점 매수는 유용한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건설주들이 최근에 이제 얼설을 맡고 있습니다. 찬스리를 받고 있는데 건설주들이 이제 과연 이제 그 제가 누차 얘기했죠. 4대강이 뭐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4대강을 돈 떼먹은 그 대그룹들이 이제 한번 찬바람을 맞을 것이라고 하는데, 근데 대그룹들이 이제 그 그룹 건설회사들이 하는 짓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그게 사실은 매력입니다. 부정부패하고 이제 건설업체들이 쾌퇴하고 이제 협의 경쟁하고 이런 게 이제 매력인데 그 매력이 이번에는 제가 볼 때는 정권이 바뀌면 쉽게 넘어가지 않. 제가 볼 때 국정감사를 한번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야당도 여당 야당 건설업체에게 과연 정치연금을 안 받은 기업들이
그 국회의원이 있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물론 뭐 술 먹고 욕하는 그런 국회의원들은 안 받겠죠. 그런 사람들은 백수하다가 국회의원 됐으니까 받을 일은 없겠지만 일반 정상적인 국회의원들은 전 건설업체에 전부 정치연금을 저는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건설주, 그러니까 우리나라 실업률 때문에 건설주들은 살릴 수밖에 없어요. 진짜 미워도 미워할 수 없는 게 건설주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주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저는 오늘은 다른 거 볼 필요 없습니다. 삼성전자만 보면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가 오늘 여러분 보다시피 120일 이평에 대해서 강력한 지지를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120일 이평이 여러분 보다시피 지금 119만 원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121 이평에서 삼성전자의 지지 여부를 여러분께서 꼼꼼하게 좀 보실 필요가 있다. 삼성전자 하나만 보자 이렇게 제가 볼 수 있고요. 여러분 옵션 선물 특히 만기 전주는 쉬어가는 게 좋습니다. 쉬어가는 게 좋다 이렇게 볼 수고요. 이번에 많은 분들이 이런 걸 묻습니다. 사실 주가가 2,000포인트 갈 때 온 동네 뻐꾸기들이 2,200, 2,300 간다 할 때 선물 하나를 콜로 걸었다. 이 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 묻는 분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콜을 거신 분들이 콜 이제 주로 거신 분들 우리 여기 보면 보여요. 우리 이제 보통 콜 거신 분들이 보통 265천 위에서 콜을 걸어가지고 빼도 박도 못하고 급락 이후에 지금 236입니다. 236이면 1,500만 원 깨졌거든요. 1,500만 원 깨지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저는 볼 때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지수가 저는 바닥이라 생각하고요. 물론 행편이 되시면 한 개 더 추매를 매수하고 콜을 한 개 더 사지만 추매 안 되시는 분은 제가 볼 때는 9월물로 변경하셔가지고 버티시면 265는 안 가더라도 제가 볼 때 255까지는 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반정되는 반가에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 냉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제가 분명히 하겠습니다. 올 초에 여러분 주식하지 마십시오. 원래는 전부 여러분을 등칠하는 사기꾼 X들만 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도 여러분이 조국의 민주화의 꽃을 십자가를 치고 간다면은 태백산까지 간다면은 백두산까지 간다면 여러분 지금은 손절매하는 사람은 이완용의 후배인 매국노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지금 주식을 매도하는 자는 분명히 매국노다가 말하면서 여러분 오늘 삼성전자 보시면서 넉넉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대표님 오늘도 대응 전략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청성촌놈 신창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네, 시장을 부탁해 오늘도 이순복 씨와 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뉴욕 증시 어떻게 보셨는지 흐름부터 좀 들어보도록 할 텐데 뭐 큰 움직임이 나오진 않았어요. 네, 별로 없었죠. 네. 오늘 우리 박미라 앵커님도 굉장히 화사하게 입으시고요. 네. 저도 약간 잠옷 같기는 하지만 나름 화사하기 때문에 오늘 아주 잠옷 같아요. 오늘 장이 반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 시장이 뭐 특별한 움직임은 없었어요. 지금 온 촉각은 그 G7에 대해서 지금 그 회의에 대해서 지금 촉각이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오늘 글로벌 증시를 읽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좀 비유를 해드리면요. 네. 자, 2008년도에 리먼 사태가 터졌을 때를 비유를 하자 그러면 제가 이 팔에 상처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막 피가 철철철 나서 네. 주위 분들이 걱정을 해서 막 피도 지혈을 해주고 막 이것저것 막 급하게 이제 응급 처치를 해줬습니다. 네. 자, 지금 상황은 뭐냐면 지금의 이 글로벌 위기는 뭐냐면 피가 지혈이 끝난 다음에 봤더니 이걸 네. 과연 병원에 가서 꼬매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약을 발라도 되는 건지 지금 바로 그 시점이거든요. 김석동 금융위원장님이 뭐 1929년도 그 대공황에 버금가는 위기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렇게 위기였으면 사실 조금 더 미리 언급을 해주셨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우리가 금융위기 터졌을 때 스페인이 그리스의 5배 규모입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갑자기 이제 스페인의 우려 때문에 금융위기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때문에 사실 좀 개인적으로 염려가 된 부분이었고요. 오늘 사실 글로벌 얘기는 딱 짚어드릴 건 없습니다. 제가 아까 상처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네. 그 공중파 뉴스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그 온 기대는 그러면 미국과 중국이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의 촉각이 있다라고 네. 했는데 미국과 중국은 이제 남의 상처를 치료해 줄 때가 아니라 자기 상처를 빨리 좀 아물게 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글로벌 위기 특히 유로존을 살리기 위해서 특별한 액션은 보이지 않을 거고요. 네. 간단히 좀 짚으면 일단 중국은
5대 국유은행 부실 대출과 채권의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이미 중국은요, 작년 말부터 유럽 은행들과의 거래를 축소했기 때문에 유로존의 리스크에 대해서 약간 좀 뭔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참 중국이 무서운 나라예요. 그거를 꼭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네. 포르투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은행이 세 곳에 공적 자금을 67억 유로를 수여를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또 스페인이 또 뭐 포르투갈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G7의 재무장관이 뭐 그 화상회의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유럽 정상들이 모든 걸 다 동원해서 하겠다고 해도 글로벌 증시가 영향이 안 끼치는 것처럼 네. 오늘 크게 나올 거는 없다라는 걸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미국은 4월 공장 주문이 감소하면서 제조업에 대해 경기가 좀 악화되지 않느냐. 그럼 결국 제조업은 고용이고 자 고용을 키우자. 지금 자꾸 대선을 앞두고 이 고용 부분에서 압박을 좀 프레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상처를 어떻게 봉합할지 각국 정상들의 움직임 좀 잘 눈여겨보자라는 이야기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센 이야기 들어볼 차례인데요. 어떤 주제입니까? 저는 그 투자자분들한테 시황을 볼 때는 망원경으로 보고 네. 내 계좌를 볼 때는 현미경으로 보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오늘의 센 이야기는 망원경으로 한번 지어왔습니다. 예, 그만큼 좀 증시를 멀리 좀 바라보자라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렇죠. 멀리 네. 바라봐야 될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제 증권사고 센터장이고 투자 전략팀인데요. 그 어제 뉴스를 보니까 이제 항상 이 뉴스에 있는 헤드라인으로 정치권 이야기가 나오다가 어제 드디어 이제 그 금융위기에 대한 네.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모 증권사 센터장에 대한 그 인터뷰가 나왔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웃었던 이유가 뭐냐면 네. 그 증권사에서 6월달 장 좋다 그랬거든요. 아. 그런데 예를 들면 인터뷰할 때 그럴 수 있어요. 뭐 네. 점잖게 양복 입고 나와서 그러면 그 앞부분에 우리는 그렇게 그리스 문제가 심각하게 부각될지 몰랐는데 어떻게 빠졌습니다는 멘트를 한 번이라도 했으면 용서가 될 텐데 전혀 그런 거 없이 쎄한 표정으로 글로벌 위기가 뭐 이렇게 안 좋았습니다는 얘기를 하길래 제가 너무 얄미워가지고 찝어왔습니다. 네. 자, 대신증권의 6월 증시 전망을 보겠습니다. 코스피 밴드를 우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 코스피 밴드를 1780에서 1940포인트로 잡았는데요. 네. 그 이유는 뭐냐? 5월 18일 날 1779포인트는 굉장히 의미 있는 저점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5월에 확인된 PBR 1배에 대한 강한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6월 달에는 제한된 박스권 안에서 기회 요인을 찾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중국, 유로존, 미국 지금 모든 시청자분들이 알고 있는 이 지금 문제 덩어리들인데요. 중국은 의미 있는 정책의 변화,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최대 수혜주는 화학을 적극 매수하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유로존은 그리스의 디폴트와 유로존 탈퇴는 좀 가능성은 낮게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미국은 QE3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게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에 대한 공백은 좀 채우긴 이르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그 보고서에 나와 있는 6월달 주요 변수를 좀 보면은요. 예고된 악재를 좀 보겠습니다. 스페인 은행 문제는 스페인 은행 부실이 수년 위로 올라오면 정책 대응 영역으로 진입하겠다. 자, 언제냐? 바로 6월 30일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왜 날짜를 이렇게 꼬박꼬박 일러드리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네. 은행 신용등급 강등이 확산되고 있다. 요거는 6월 중순 이전에 이슈가 될 거고 미국 매크로학 정책 공백은 6월 30일 종료 후에 정책이 나올 것 같은데 6월 19일에서부터 20일 날 FOMC를 한번 보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기대 요인을 조금 긍정적인 기대 요인을 보면 중국 정책 변화를 보면은 6월 10일 수출입, 6월 11일 경제 지표를 토대로 중국이 성장 순위의 변화와 경기 부양 액션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했고요. 그리스 민심은 그리스 여론조사 추이를 좀 봐야 되겠다. 자, 이제 가까워왔죠. 6월 6일 날 네. ECB에서 통화정책 회의를 하게 되는데 통화정책 완화를 할 것 같다. 예를 들면 이제 금리 인하를 할 것 같다고 얘기를 했고요. 유럽의 성장 협약은 6월 28일부터 6월 29일 바로 EU 정상회담을 한번 지켜보자. 여기서 블랙박스가 있는데요. 그리스가 만약에 디폴트되고 그리고 탈퇴를 하게 된다 그러면 바로 후폭풍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선거 결과와 뱅크런에 대한 확산 여부를 봐야 되는데 이것은 여론조사와 함께 6월 17일에 총선을 한번 지켜보자고 얘기를 했고요. 네. 유럽의 디레버리징이 재가속될 거라면 유럽의 매도 마무리 국면이 되고 프랑스 및 영국계 은행으로 신용 위험이 확산되는 걸 주목하자. 자, 이거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유럽계 자금이 빠져나가는 거는 금감원 자료를 보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이게 바로 6월 1일 날 발간된 대신증권의 6월달 증시 전망인데요. 어제 6월 4일 날 주가가 1780포인트가 깨졌죠. 네. 그런데 장중에
센터장이 이런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제가 좀 요약을 했는데요. 자, 지수 저점 어디까지 보시냐. 아까 6월 달에 봤는데 1780이라고 하셨잖아요. 그쵸. 근데 1770선에서 반등 기회를 모색하자라고 얘기를 10포인트 했고요. 더 내려가셨네요. 네, 이거 언제쯤 내려갈지 모르겠어요. 네. 자, 그렇다면 왜 6월 4일에 주가가 하락했냐라고 물어봤더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너무나 과도하게 반영이 됐다. 다 아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반등 시기는 언제로 보시냐라는 질문에 이달 말 이후라고 얘기했습니다. 아까 제가 주요 일정을 쭉 말씀드리면서 거의 대부분 일정이 주요 6월 달 중순에 있었는데 네. 갑자기 또 이달 말 이후로 반등 시기를 전환했습니다. 자, 투자 심리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라고 했을 때 유럽 금융권에 대한 불안감이 해결돼야 된다. 그럼 반등 전환점은 언제냐? 6일 열리는 ECB 정책회의 결과가 바로 1차 변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물론 그 6월 달 증시 전망을 내놓은 그 투자 전략팀과 센터장님은 다른 분입니다. 그러나 그 증권회사에서 바라보는 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이 내가 매도를 하고 싶다고 얘기하지만 회사 뷰가 그렇지 못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자, 지금 이렇게 증권사들이 무언가 6월 달에 증시 전망을 마치지 못하고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 이슈를 자꾸 다음 달로 넘기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오프닝에서 오늘 반등 나올 거라고 했죠. 네. 오늘 반등 나오겠죠. 이게 과연 이제 얼마나 강세를 보이고 유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너무 증권사가 이 뻔한 그 이야기들을 너무 이 공중파 뉴스에서 네. 너무 잘난 척하면서 하고 있네요. 네, 이렇게 좀 리포트 내용들 맹목적으로 믿기보단 조금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자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가져오신 거죠. 그렇죠. 네. 앞으로 아마 시청자분들이 제가 아까 만원경이라고 말씀을 네. 드렸던 것처럼 유일하게 좀 기댈 수 있는 증시 전망이라면 좀 더 구체적이고 제가 예전에 참모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네. 지금 사실 우리나라 굉장히 리스크 조절이 안 되고 있습니다. 뭐 여기서 이제 오늘 증시 전략까지 다시 같이 말씀을 드리면 네. 이제 7일날 한국 1분기 GDP가 확정이 됩니다. 오늘 뉴스에서 자꾸 이제 우리나라 경기도 이제 심각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솔직히 뭐 망원경이지만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현미경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G7 재무장관이 이제 유료전 문제 해법에 대한 논의에 화상회의를 하는데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증권사부터 시작해서 대부분의 전문가분들한테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요. 네.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 그러고 제가 물음표를 달고 왔어요. 자, 어제 1800포인트가 깨진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좀 더 강하게 얘기하면 네. 우리 옆집에 사는 강아지도 아마 어제 1800 깨졌다는 얘기 알고 있을 겁니다. 괜히 전문가들 제가 어제 1800 깨질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헛소리 하지 마시고요. 특히 고점에 매도하라고 했으니 리스크 관리 시켰다라고 하는 전문가분들 그럼 그 고점에 매도한 이후에 중간에 한 번도 매수를 권유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권유하신 분들이 리스크 관리했다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안 믿고 오시면 전문가하지 마시고 저한테 반기를 드십시오. 예, 오늘도 센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센걸 시장을 부탁해 이순복 씨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평택총룸 정호영 전문가와 함께하는 평택총룸의 승부전략 시간입니다. 정호영 전문가 전화 연결돼 있죠?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지수가 1800포인트 이하에서 장을 마감을 했죠. 1800포인트 이하에서는 적극적으로 저가 매수에 나서봐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중기 저점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시황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지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꼭 한 말씀 드릴게요. 네. 오늘 하루는 평소에 거의 한 달과 맞먹는 정도로 중요한 날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매일 열리는 장이지만 똑같은 하루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상당히 중요한데요. 오늘 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제가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지수 전망을 좀 해드리면요. 1750에서 1775선 사이에 중기 저점 가능성에 대한 이유를 좀 설명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흐름을 보면 삼성전자가 코스피 지수보다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이유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선물 옵션 동향에서 좀 상방향 흐름이 이제 시작이 됐다. 이게 두 번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5월 내내 사실상 그 프로그램 매도가 엄청나게 쏟아졌었는데 어제부터 이제 프로그램 쪽에서 순매수로 반전된 게 이제 세 번째고요. 네 번째는 드디어 개인들이 뒤늦은 손절매가 좀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일단 그렇게 보고 있겠고요. 만약에 1750선 이탈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뭐가 있냐면요.
여기서 계속해서 이제 빠지게 되면은 외국인들의 공격적인 추가 매도가 이제 발생되겠고요. 두 번째는 기관들이 엄청나게 그 손절매가 폭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개인들이 투매에 동참하게 되겠는데요. 사실 제 입장에서도 1750선 이탈되면은 그 아래쪽은 현재까지는 제가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그동안 그 주장했던 대로 현재 일단 1750에서 1775선 사이가 바닥 가능성이 저는 그대로 유효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오늘장 지수 전망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그동안 제가 그 두 가지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최종 결론을 좀 내려드리면, 네. 1750선에서 1775선 사이 저점 확인 후에 상승하게 되면은 이제 앞으로 이제 중기 상승이 되기는 거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1750선 이탈되면 이제 추가 하락인데요. 오늘 전망을 이제 굳이 해드린다 그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1775선 한번 이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775선 계속 제가 이제 강조해드렸었는데 그거는 이탈이 되되 1750선이 이제 종가 기준으로는 이탈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중 기준으로는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모르겠는데요. 종가 기준으로는 1750선은 깨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은 오늘장에서 1775포인트 지지가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주식 비중도 궁금합니다. 어제 이 1800포인트가 깨지면서 주식 비중을 많이 실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예, 저는 계속해서 이제 많이 실수하고 했었는데요. 네. 그 이유가 간단합니다. 고점에서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은 네. 나름대로 위험 관리 하신 분들은 지금이 좋은 찬스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만약에 반등을 해주면은 완벽한 저점 매수가 되는 거고 반대로 이탈한다고 하더라도 짧게 손절매를 끊어주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제 지금 매수하자고 이제 강조해드린 측면이 있는데요. 일단 이렇게 해주세요. 장중에는요. 1775선 이상이라고 하면은 직장인 75%, 전업 100% 정도 해주시겠고요. 1775선 미만에서는 50%, 75%, 그다음에 1750선 미만에서는 25%, 50% 해주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좀 약간 낮게 좀 책정을 해드렸지만 전업은 1750선이 깨져도 장중에는 50%에서 최대 100%까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가 기준입니다. 종가 기준은 약간 기준이 다른데요. 1800선 이상에서만 직장인 75%, 전업 100% 이렇게 해주시고요. 25%씩 아래로 떨어질 때마다 약간씩 줄여주시면 되겠는데요. 최종적으로 이제 1750선이 이탈됐다. 만약에 2시 50분에 그러면 직장인들은 완전히 정리해 주시고요. 전업은 25% 약간만 갖고 가 주시는 건데요. 어쨌든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1775선이 이탈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1750선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장중 기준으로 1750선이 이탈됐을 때는 직장인 25, 전업 50, 2시 50분 기준으로 1750선 이탈됐을 때는 직장인 0, 그 다음에 전업 25% 이것만 엄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항상 지수에 따른 주식 비중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정호영 전문가 의견 잘 참고하시면서 위기 관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평택총룸 정호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플러스 라인업의 강동석입니다. 저희 서울경제TV 샘플러스에서 진행하는 증권 전문가 방송 여러분의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화요일 순서 샘플러스 라인업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김영근 전문위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삼성전기 어제 3% 하락세 보였는데요. 거래량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장 대응 전략 세워주시죠. 예, 어제 이제 삼성전기를 이제 시장이 어제 하락하는 부분을 누구나 다 예상했겠지만 네. 하락하는 부분을 우리가 예상을 하고 제가 이제 시가 편입을 말씀을 드렸죠. 시가 편입을 말씀을 드려서 사실상 지금 현재 이제 장중에는 좀 좋은 또 상승까지도 나타났었죠. 상승까지 나타나고 하여튼 이제 거의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면서 현재 지금 손실 구간 아닌 상태에서 마무리가 된 상태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도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릴 때 어제 편입하고 오늘까지 이틀 동안 좀 나눠서 편입할 것을 좀 말씀을 드렸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약간 이제 시장이 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사실 어떤 종목의 어떤 개별적인 그러한 대응보다는 시장에 의해서 그러한 흐름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시장이 왔을 때 제가 말씀드린 어제 삼성전기 같은 종목 같은 경우는 앞으로 좀 길게 보고 좀 또 접근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 어제 하락을 하고 오늘 또 하락을 하게 된다면 상당히 또 편입할 수 있는 좋은 가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점을 딱 잡는다 이렇게는 딱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잠깐의 어떤 손실 구간에 들어간다고 해도 추후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는 상당히 시장이 어떤 좀 어려운 국면입니다. 그래서 어떤 좀 철저한 종목에 대한 좀 확신이 있더라도 사실상 좀 기준에 의해서 철저하게 좀 리스크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손절가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확실하게 좀 지켜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종목들이 좀 수익 구간에 들어갔던 종목들도 또 하락하는 이런 구간에 들어가게 되는데 종목에 따라서 어떠한 종목들을 좀 보유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어떠한 종목들은 또 딱 기준에 의해서 매도를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말씀드리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어제 일부 비중과 오늘 일부 비중 이렇게 해서 편입을 좀 마무리 짓는 그러한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시해드린 그런 손절가 부분을 잘 확실히 좀 지켜주시길 바라겠고요. 전략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대건설은 어제 개파락으로 좀 하락했습니다. 오늘 장에서 어떻게 대응 전략 세워주시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장 이제 지금 하락폭이 좀 최근에 큰 종목이 바로 이제 건설 업종이죠. 건설주들인데 이제 이러한 유럽의 리스크로 인해서 글로벌 경기 침체 이런 부분까지 좀 확산이 될 우려가 좀 확산이 되면서 이런 수주 부분에 대한 부분이 좀 우려가 되면서 건설주가 좀 문매를 좀 맞고 있는 상태입니다. 바로 이제 수급적인 부분이죠. 외국인들의 어떤 좀 집중적인 매도세를 좀 맞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이제 수주가 좀 확인이 되면서 주가가 좀 회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어떤 수주 부분 소식이 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현대건설 같은 경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상반기 때 보면 계속 계획된 대로 수주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을 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보자면 전체적인 업황으로 인해서 지금 주가가 지금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손절 라인을 좀 벗어났죠. 우리가 이제 편입을 하고 나서 한 5%, 한 6% 정도 수익 구간에 들어갔다가 한 3, 4일 만에 이렇게 좀 급락을 맞으면서 손실 구간에 들어간 상태죠. 그러한 상태인데 일단 손절 라인은 이탈됐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손절을 하지 않고 보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유를 하고요. 나중에 이제 매도를 하더라도 어떤 반등이 나올 때 그러한 흐름을 좀 체크를 하고 포트 관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러한 시장에서 사실 제가 계속 매일매일 말씀드리지만 어떤 수익률이 한 5% 정도 수익이 낮다. 이럴 때는 어느 정도 항상 수익을 챙기는 비중의 일부라도 좀 챙기는 이러한 전략을 꼭 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네. 종목 AS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익을 챙기는 전략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근 전문위원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양순모 전문위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파트로는 어제 4% 하락으로 5일 60일선 이탈했는데요. 오늘장 대응 전략 세워주시죠. 네, 파트로는 최근 며칠 동안 전략을 드렸던 게 추가 상승은 있으나 13,000원 이탈 시에는 제가 매도에 대한 의견을 좀 제시한다고 했는데요. 지금 사실 우려시 될 만한 매물 압박과 차트 훼손은 없지만 그동안 좀 강조되어진 자리였던 만큼 투자자분들께서 좀 대응하셨을 거라고 좀 판단을 하면서 일단은 포트에서는 좀 제외를 하도록 하겠고 오늘 신규 종목에 대한 편입에 대한 의견을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종목으로 포트 변경에 대한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 포스코인데요. 어제 그 시초가 자리부터 좀 매수가 자리를 좀 보여주었습니다. 일단은 35만 원짜리에서 일단은 신규 매수도 포함해서 그 진입이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드렸는데 우선 오늘 다시 한번 그 포스코 강력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그 34만 8천 원을 이탈하기는 정말 제가 힘든 강력한 매수의 축이라고 일단은 좀 강조를 한번 더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매수가를 저희가 37만 원에서 36만 원으로 단가 조절하면서 보유 중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 어떤 종목을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가지고 나온 종목은 영흥철강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워낙에 끼가 다분히 있는 종목이다. 그리고 제가 종목 추천도 또 중복 추천 드릴 때마다 항상 수익을 실현하고 나왔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자면은 동사는 국내 이제 선제, 그 다음에 와이어로프, 또 와이어를 이렇게 생산하고 또 국내 최대 철강 생산 업체인 이 포스코로부터 와이어로드를 조달하여 와이어로프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국내 시장 점유율만 본다면은 일단 상위 랭크에 속하는 2위의 기업이기도 한데요. 기존 철강 생산 원가가 좀 상승을 했고 또
상승은 했지만 꾸준하게 그래도 외형 성장을 좀 하고 있고 또 영업이익도 꾸준히 증가가 되면서 주가도 상당히 개선폭을 좀 보여줄 거라고 저는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또 이제 그 최근 들어서 동남권 신공항 테마로도 묶여지면서 대선 테마주로도 나와주었었지만 이것을 강조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판단하는 기준으로 일단 적정 주가는 3,300원, 또 저평가 종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따라서 테마의 영향으로 주가가 부양된 만큼 리스크는 조금 분명히 있을 수는 있겠지만 기술적인 반대 국면을 잡고 또 재차 탄력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지금 현재 그 자리에서는 영흥철강은 2,450원부터 2,480원의 자리를 둔다면 한번 접근은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2,850원 그리고 손절가 밴드는 좀 짧게 접근을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2,350원을 잡고 한번 접근한다면 한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양수모 전문위원에게 영흥철강 추천받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중환 전문위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큐로컴이 5일선 아래로 내려왔는데요. 큐로컴은 좀 수익을 실현해야 될까요? 예, 급등 후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5일선은 최소 지지되면서 대상승을 모색해야 했는데 시장 상황과 맞물려가지고 5일선을 이탈했습니다. 외인의 순매수가 이어지는 점이 아직 재상승에 대한 기대를 하게 하는 부분이면서 금일 전략은 5일선 2,900원까지 반등하지 못할 시에는 전량 정리 후 포트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나는 종목을 조금 더 가져가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게 또 저희 포트의 전략인데요. 그렇지만 추세가 꺾인다면 수익 실현 후 또 재진입을 노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금일은 5일선 돌파를 관심 있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종목을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오늘은 선박 엔진 업체인 두산엔진을 준비했습니다. 네, 두산엔진이요. 예, 선박용 디젤 엔진 전문 업체이면서 업종 내 1, 2위를 다투는 독보적인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최근 유럽발 악재로 조선주들이 낙폭을 확대하면서 두산엔진도 가격적인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10,000원 이하에서는 매력적인 가격대로 생각하면서 최근 코스피 200에 또 편입된 부분과 또 기관의 또 꾸준한 순매수가 바닥을 찍고 이제 반등의 신호탄이 아니냐 이렇게 보면서 오늘 두산엔진을 준비했습니다. 네, 접근해 볼 만한 가격대는 어떻게 되나요? 예, 매수가는 9,900원에서 10,000원. 10,000원 이상에서 잡는 것보다는 10,000원 이하에서 조금 눌림 줄 때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9,700원. 그리고 목표가는 1차적으로 11,500원 정도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중환 전문위원님의 포트폴리오 점검 받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상로 전문위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네, BTNI 여행그룹이 어제 하락으로 5일선에 꺾였는데요. 어떻게 홀딩해 볼까요? 예, 맞습니다. 어제 그래서요. 어제 제가 말씀드린 매수가보다 밑에서 개발락을 시작했습니다. 시장 전체 분위기가 개발락을 시작을 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금 손실이 조금 나 있는 상태인데요. 일단 21선 밑에 21선이 있는데 21선 자체를 좀 지켜주는 모습이 나온다면 그때는 들고 가시자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BTNI 여행그룹 같은 경우에도 저는 소형주기 때문에 어제는 좀 시세와는 연관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제도 그래도 조금 하락을 조금 했다 그렇게 아시면 좋겠고 일단은 지금 2,320원이 지금 21선 부근입니다. 21선 부근을 한번 지켜주는 거를 한번 확인하고 난 다음에 안 지켜주면 그때는 미련 없이 나오자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대신에 지켜준다고 하면 그때는 가지고 계시자. 그래서 가지고 계시자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시장 분위기 상당히 안 좋고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 대한강통신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61선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하게 되면 그때는 손절하자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갭 하락하면서 61선 밑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손절을 했는데 미리 대응을 하지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황하시고 대응을 하지 못하신 분들은 따로 연락을 하시면 그때 대응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분위기가
생각보다는 안 좋고 어제 큰 폭의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투매 현상도 나왔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그리고 그래도 잠은 잘 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건강 자체가 일단은 돼 있어야지 수익이 날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많이 안 좋습니다. 많이 안 좋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가 다른 종목들 들고 있는 거 대덕 GDS 같은 경우에는 반등을 하면 일단 이익 실현을 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절반을 이익 실현하시고 오늘 그 절반은 보유하고 계속적으로 들고 가는 전략을 좀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일단은 좀 챙겨 놓으시고 난 다음에 시장의 분위기를 관망의 장소로 한번 대응해보자. 그래서 하루 이틀 수익이 안 난다고 해서 뭐 그때는 손해가 아닙니다. 대신에 꾸준히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 상태면 그러면 이제 주식을 하실 필요가 없겠죠. 그때는 펀드 하시는 게 차라리 낫겠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 하루 이틀을 한번 관망대사를 한번 살펴보시고 난 다음에 시장의 분위기가 어느 정도로 돌아가는지 보시고 난 다음에 그때 비중을 늘리더라도 손해는 안 난다. 그렇게 보시면서 전략을 좀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상로 전문위원님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샘플러스 라인업이었습니다. 네, 오늘 굿모닝 대박 예감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현재 동시효과상 코스피, 코스닥 지수 모두 파란불이 들어왔는데요. 오늘 하루도 힘내시면서 현명하게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